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Global Commercialization Conference and Workshop. 안녕하십니까. GCCW 다시 여러분 착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세션 같은 경우에는요, 그린 뉴딜을 위한 ICT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 이번에는 또 한국판 뉴딜 계획이 소개되는 세션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Of the Office of the Strategic 네,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전략기획단 이규택 신산업 MD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규택입니다. 좀 어색하긴 한데 저만 어색한 거 아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제 간단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산업 MD를 맡고 있습니다. MD는 이제 매니징 디렉터를 뜻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신산업이라고 해서 뉴 인더스트리가 아니고 이머징 인더스트리를 제가 이머징 인더스트리에 대한 뭐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조정하고 뭐 그런 이제 국가 사업을 기획하는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7월 14일이죠. 저희가 이제 한국판 뉴딜, K 뉴딜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부르는데 그걸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일단 여기 조명을 받으니까 제 자켓을 입고서 계속 발표를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조명 때문인지 좀 덥습니다. 그래서 자켓을 먼저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Introduction to K 뉴딜 플랜입니다. 한국판 뉴딜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뉴딜이라는 거는 잘 아시죠? 과거에 1930년대 미국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 대공황기에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좀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정책이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코로나19, 뭐 코비드 19라고 19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비롯된 이런 이제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구조적인 변화를 거의 강요받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어떻게 이겨내 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한국판 K 뉴딜을 기획하게 되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추진해오고 있던 일들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뭐 인덱스하게 깊이 있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듣는다기보다는 뭐 각종 키워드를 계속 듣는 형태가 돼서 어쩌면 좀 지루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안 느끼게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일단 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직함은 그 이머징 인더스트리, 신산업을 맡고 있는 제가 MD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에 대해서 저의 이제 백그라운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가 미슬 가이던스를 갖고 PhD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쓰이는 용어로 얘기를 하면 미사일을 컨트롤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많이 다루고 했었기 때문에 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든가 또 최근에 핫한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제가 커버하던 영역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퇴역했다고 합니다. 밑에 이제 지대공 미사일 발사체가 보이실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천마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이제 국경을, 하늘을 지키던 미사일입니다. 요즘에는 천마가 아니라 뭐 다른 걸로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신형이 나왔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하고 했을 때는 천마 알고리즘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란 말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제가 어떤 하드웨어 장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흔히 요즘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야를 전공을 했었더라고요. 이 정도 하고 일단 오늘 내용은 첫째, 저희가 K 뉴딜 플랜을 발표하게 된, 또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워크샵, 어제 오늘에 걸쳐서 이 워크샵도 아마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제 들으시면서 이 배경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뭐 요 배경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해서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K 뉴딜 플랜의 아웃라인, 그러니까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된 내용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저희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10대 10개의 대표적인 과제 사업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사업을 소개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 이틀 동안 GCCW가 열렸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하셨고, 제가 좀 늦게 와서 이제 프로그램을 좀 봤더니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총 정리하는 제가 이제 마지막 키노트 스피치를 맡게 돼서 아무튼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주 간단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제 글로벌한 그래프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설명해 주는 그래프고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성장률이죠. 성장률이 1990년대에는 뭐 7% 정도였다가 2000년대에는 한 4.5%, 4.4%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줄어들었고, 지금 2010년대 이후 최근 10년 동안은 평균적으로 3%를 채 이제 넘지 못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5% 또는 뭐 7%, 10% 이런 수준의 큰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경제 성장률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도 고도 성장기와 안정적인 성장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와중에 또 저희가 이 수익을 5분위로 나눠서 보면 밑에 20%, 그다음에 상위 20%를 비교한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 평균과 상위 20%를 평균했을 때 90년대는 한 3.8이 좀 넘는 수준에서 2000년대 4.5 이상, 그리고 2010년대 4.6에 가까운 수준으로, 무슨 얘기냐면 양극화라고 그러죠.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좀 어려운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더 심하게 고통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제가 뽑다 보니까 올해 6월 말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색깔이 짙을수록 코비드 19가 굉장히 많이 지금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도 오른쪽 맨 위 상단 지도 오른쪽을 보면 이제 일본과 한국이 보이시죠? 거기는 뭐 여린 핑크색이니까 아직은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 수도권은 2.5단계 갈 정도로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저희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누구는 이제 역병이 돌아서 굉장히 다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코비드 19이 없었다면 그 파란색 라인으로 아마 계속 진행을 했을 겁니다. 이 라이트구나. 예.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계속 진행을 이제 패스 A를 따라서 성장을 계속 했겠죠. 그런데 코비드 19 때문에 급격하게 경제적으로 충격을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늘색입니다. 스카이블루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서 다시 패스 A로 가면 좋겠죠. 근데 사실 뭐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장 그나마 희망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패스 B가 돼서 코비드 19에 의한 충격을 일정 부분 회복한 이후에 과거의 성장 곡선, 성장률이라도 따라가는 패스 B라도 되면 좋겠다라는 게 현재 이제 저희가 좀 바라는 수준이고요. 물론 최악은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게 회복이 잘 안 돼서 패스 C로 굉장히 저성장 또는 어려움을 겪는 모드로 가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패스 B나 패스 C는 둘 다 이 퍼머넌트한 로스, 영구적인 손실을 저희가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저희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지금 저희가 K 뉴딜이라는 거를 준비하고 발표하게 된 계기는 패스 B 또는 과거에 우리 정상적인 성장률로 되돌아가자 이런 거를 좀 가속화시켜 보고 싶어서 그거를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최근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저기 좀 한번 들어가서 보려고 이제 줄 서 있는 저 건물 자체가 워낙 거대하고 또 오랜 시간에 안토니오 가우스죠. 그러니까 가우스가 짓기 시작한 지가 100여 년이 넘은 상태라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좀 오래된 부분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최근에 계속 이제 지어지고 있는 거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사람들 숫자가 저렇게 확연히 줄어드는, 저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에 한 분인 가우디가 지은 사그라다 파밀리아인데 현재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이런 그림 하나만 갖고도 지금 우리가 과거에 누렸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좋은 거였고 그리운 거였는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국가적인 개발 전략을 K 뉴딜 플랜을 발표하게 된 거는 아까 제가 이제 그래프에서 말씀을 드렸죠. 패스 A, 패스 B, 패스 C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연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버티기입니다. 홀딩. 버텨보자. 그래서 이미 뭐 경제적인 충격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같은 것도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화해보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저희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일어서기입니다. 스탠드업. 그럼 어디서 일어서느냐?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 궤도로 회복을 해보자. 이런 목표를 갖고 설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Reform and Run, 개혁해서 실행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에 이제 적응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리딩, 선도하기 위한 어떤 토대,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목적, 버티기, 일어서기, 그 다음에 개혁. 이
개혁 및 이제 혁신 뭐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그 K 뉴딜 플랜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발표된 K 뉴딜 플랜은 일단 우리 경제와 사회가 크게 변하게 됐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강점이나 포텐셜들을 저희가 좀 확인하고 그거를 펼쳐서 또 새로운 방식, 새로운 전략을 갖고 지금의 위기를 넘어가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국가적인 그 과제를 저희가 도출하는 데까지 왔고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은 대한민국 전 부처 또는 이제 관뿐만이 아니라 민간까지 포함한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망라하고 있어서 어떤 뭐 전문적으로 각 분야 하나하나를 굉장히 깊게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넘어서 한국을 이제 우리나라가 그 과거에 여러 선진국들을 많이 쫓아가는 추격형 경제였다면 이제는 리딩을 해보자. 굉장히 큰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물론 최근에 K 방역해서 다른 데보다 저희가 잘해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한류라든가 K-팝, BTS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역량이 지금 계속 커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컨트리로 나라로 한번 바뀌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 추격형 경제에서 우리가 리딩하는 선도형 경제로 바꾸겠다. 그리고 이건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탄소에 굉장히 의존적인 발전이든 에너지 공급을 저희가 하고 그랬다면 앞으로는 로우 카본, 저탄소 경제로 끌고 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소셜 네트워크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이프티 네트워크. 그래서 그런 사회 안전망적인 측면에서 좀 불평등한 사회에서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우리 지금 바꿔보자. 그게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K 뉴딜 플랜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런 크라이시스는 결국은 위기와 기회가 합쳐진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뉴딜, 두 번째가 디지털 뉴딜은 ICT나 이런 기술적인, 과학기술적인 것들을 이제 포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린 뉴딜, 우리의 이제 삶의 터전을 좀 더 좋게, 또 환경적인 것들을 지금보다 더 개선하자, 그런 의미로 그린 뉴딜. 세 번째는 이 strengthen safety network,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안전망,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부분, 그 부분을 가장 밑바탕에 놓고 위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이는
어떤 융합, 혁신 이런 게 이제 존재하게 될 수 있고요. 그런 데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도출이 됩니다. 이건 정부 혼자서 뭐 끌고 간다고 뭐 다 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한국은 이제 민간 기업들의 역량이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마중물, 그러니까 시드 머니 같은 거를 좀 제공을 하고 민간과 함께 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이낸셜한 인베스트먼트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보자,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보자. 사실 저희가 이 코로나, 그러니까 코비드 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것들을 겪게 됐고요. 하다못해 지금 일자리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특히 이제 비대면, 언택 또는 넌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그런 쪽으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는데, 근데 문제는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고 쉽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럼 거기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스템 임프루브먼트, 그러니까 구조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크게 세 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스트렝슨, 세이프티넷, 이 세 개의 축을 기준으로 그 디지털 뉴딜에는 총 4개 분야에 12개 프로젝트를 저희가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린 뉴딜은 3분야에 8개의 프로젝트를 저희가 도출을 해봤고요. 이 사회 안전망 강화하겠다라는 측에서는 2개 분야에 8개 프로젝트를, 그래서 전부 다 도합해서 9개 분야의 28개 프로젝트를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조금씩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지금 그 투자 계획은 2025년까지 160조, 단위가 원입니다. 원. 그러니까 그 달러로는 대략 한 1000분의 1 정도 숫자로 달러로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60조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고요. 그린 뉴딜에는 73조, 사회 안전망에 28조, 디지털 뉴딜에 58조 정도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2025년까지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약 114조 원을 투자를 하고요. 이건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고 지방정부에서 25조, 그리고 이 민간에서 20조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60조 정도를 2025년까지 향후 5년 동안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얻고 싶은 거는 새로운 일자리,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대하기로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는 약 90만 명, 총 이제 190만 명이죠. 약 90만 명 정도. 그리고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약 66만 명. 그리고 그 세이프티넷, 사회 안전망 쪽에서는 약 34만 명에서 도합 190만 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그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 채 안 되니까,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꼭 우리나라 분들만 듣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5천만 명이 좀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190만 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배경은 저희가 지금 오늘 저희 워크숍만 봐도 그렇죠.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하지만 IT 기술, ICT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멀리 계신 분들, 같이 있지 않아도
이 워크숍을 공유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이런 코비드 19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게 됐습니다. 아마 이게 없었어도 시간을 갖고 아마 진행이 됐을 겁니다. 10년, 20년에 걸쳐 됐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는 아주 빠른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여기서의 DNA는 밑에 설명이 있는데요.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AI, 이거를 이제 DN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DNA 생태계를 좀 이제 강화하자, 뭐 이런 거부터 포함해서 아까 제가 4개 에리어, 4개 분야의 뭐 몇 대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프레젠테이션에 디지털 뉴딜 이제 4개 분야니까 이제 4페이지가 나올 텐데 거기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줄이 분야, 에리어 하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1, 2, 3, 4 이게 각각의 프로젝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DNA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이 국민들의 생활하고 매우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또 그거를 갖다가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뭐 공공 데이터라든가 또는 뭐 제조, 의료, 바이오 이런 이제 분야별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저희가 이런 각각의 데이터들은 뭐 개인의 뭐 보안, 그러니까 시큐리티나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로는 1차, 2차, 3차 전 산업에 걸쳐서 5G 무선 통신입니다. 5G 무선 통신과 AI를 융합하는 컨버전스하는 것을 좀 널리 확산을 해보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문화, 체육, 관광 등에서는 뭐 실감형 콘텐츠를 뭐 만든다든가 ICT 기반의 뭐 스마트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직접 안 가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자율운행 선박 뭐 이런 것들을 뭐 상용화하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AI를 활용해서는 이제 요즘에 한창 뭐 스마트 팩토리 이슈가 많죠.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AI를 이용한 홈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5G와 AI들을 합쳐서 이제 비대면 언택, 사실 언택은 이렇게 글로벌리 쓰이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non face to face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언택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신조어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비대면 산업을 좀 육성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5G하고 AI에 기반해서 저희가 지능형 정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능형 정부가 되면 뭐 공공 서비스 자체를 뭐 클라우드 기반으로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블록체인 같은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과세가 뭐 이중이 된다든가 뭐 연금이 나가는데 그게 뭐 이중으로 지급된다든가 이런 거를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은 좀 선제적으로 미리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사이버 방역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오 쪽에 해당되는 방역이 아니라 이 사이버 세상에서의 어떤 방역 체계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이제 두 번째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좀 전환을 해보자. 사실 교육이나 의료 이런 쪽 산업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늦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 역시 같은 이유로 교육도 굉장히 급격하게 저희가 전환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첫 번째 프로젝트로는 이제 모든 초중고에 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무선망 같은 경우는 전체 교실에 뭐 100% 와이파이를 뭐 깔아준다든가, 또 선생님들이 쓰는 PC나 노트북 좀 오래된 것들은 약 한 20만, 노후화된 게 한 20만 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교체해드리고, 뭐 태블릿 PC라든가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좋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뭐 지원을 한다든가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맞춤형 콘텐츠들을 좀 제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그 1번 프로젝트에서는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전국에 있는 대학이나 직업훈련 기관들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역시 뭐 비슷하죠. 그것도. 근데 뭐 대학의 온라인 강의도 그렇고, 무크라고 뭐 저희가 굉장히 좋은 강의들 유튜브나 이런 데에 많이도 올라와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강점이 있는 분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콘텐츠들을 좀 도출을 해서 뭐 직업 훈련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분야입니다. 세 번째 분야는 이 비대면 산업을 키워보자, 육성해보자. 여기서는 제가 이제 포스터링 넌 페이스 투 페이스 인더스트리라고 적어봤습니다. 그 의미 전달이 확실할 것 같아서. 사실 그 영어 자료는 저희가 이 K 뉴딜 플랜은 영어 자료가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물론 이제 각 부처가 힘을 모아서 발표를 한 거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의미 전달이 쉽게 영어로 쓸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쓴 거라서 어쩌면은 조금 어색한 표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비대면 산업을 이제 키우자에서는 뭐 의료, 뭐 근무, 일자리요, 비즈니스 이런 쪽에 국민 생활하고 좀 밀접한 분야에 비대면 인프라를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스마트한 의료 또는 돌봄, 케어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병원을 만들어서 저희가 좀 더 안전하게 진료도 해보고, 그리고 호흡기, 특히 이제 요즘에 호흡기 관련 문제가 많죠. 호흡기나 발열 환자의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전국에 한 1000개 정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돌봄,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뭐 어르신, 그러니까 노인 등, 그러니까 이제 뭐 건강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 또 만성 질환자 이런 분들을 위한 IT, 뭐 AI, 뭐 이런 디지털 기기 또는 웨어러블 기기들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로는 그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원격 근무를 좀 확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요즘에 보면 그래도 기업 환경이 좋은 대기업은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업무 효율을 거의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요. 근데 중소기업은 반면에 그 대기업들만큼 어떤 업무 환경이나 뭐 자본 이런 데에서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구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프라를 만들고 또 고도화하는 쪽에 정부가 좀 많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도 뭐 재난지원금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던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좀 그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디지털 뉴딜의 네 번째 분야는 SOC,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아시죠? 예, SOC를 디지털화하자, 이게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적으로는
그 4대 분야는 여기서 뭐 교통,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수자원, 좀 아까 보면 수자원 관련되는 프레젠테이션도 있었던데, 하여튼 뭐 재난 대응, 이 크게 4개 분야의 핵심 인프라에 대해서 디지털 관리 체계를 만들 생각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로는요, 도시, 그다음에 산업단지의 이제 공간, 이런 공간들을 디지털 혁신을 하자 해서 뭐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스마트 시티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는 교통, 방범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CCTV가 연계된 통합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뭐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를 이제 조성을 해본다든가. 그래서 지금은 계획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내에 한 2개 정도의 스마트 시티 시범 단지를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아마 그런 게 하나 나오면 이제 굉장히 큰 사업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렇게 발표 내용을 듣다 보니까 K 뉴딜 플랜 이후에 그 각 키워드라든가 저희의 방향에 따라서 사업을 열심히들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스마트한 물류 체계를 만들어 보겠다. 뭐 육상 물류, 해운 물류, 뭐 유통,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은 그 저희가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일을 갑자기 맞닥뜨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죠. 이런 작년 말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른데,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아직도 뭐 전 세계가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라든가 뭐 이 탄소를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도 분명히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코비드 19처럼. 그런 일을 또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일종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 기후변화나 저탄소 사회로 갈 수 있도록 그 좀 방향을 잡자, 환경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영역은 도시나 뭐 공간 그리고 생활 인프라를 녹색 전환하자. 그래서 이 녹색 전환,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저희가 그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인간하고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 생활 환경을 만들자. 그게 이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는 국민 생활하고 밀접한 공공시설부터 먼저 제로 에너지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이 시간 관계상 뭐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은 조금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프로젝트의 뭐 제목과 취지 정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국토 또는 바다 그리고 각 도시들의 녹색 생태계를 회복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중에서 보면 도시 숲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을 그 집 근처, 뭐 학교 근처 이런 데다 이렇게 조성을 하자. 뭐 이런 류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프로젝트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이 관련되는 발표가 하나 있었죠. 두 번째 분야로는 이제 저탄소 그리고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해보자입니다. 그 안에는 역시 또 3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에너지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전력망도 만들고 친환경한 에너지, 분산 에너지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고, 각종 전선 같은 것들은 아직도 뭐 지상에 좀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지중화하고 이런 것들을 완결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확산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정한 그 에너지 전환을 도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쪽을 이제 지원할 계획이고요. 뭐 풍력이나 뭐 태양광 같은 쪽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기존의 이제 석탄 발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축소되는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생각이고요. 뭐 전기차나, 세 번째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그린 모빌리티를 이제 더 많이 보급을 할 생각입니다. 뭐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노후 차량들, 좀 오래된 차량들을 저희가 이제 빨리 그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할 계획이고요. 세 번째 분야로는 이 녹색 산업에 대한 혁신 생태계를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색 선도 유망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로는 저희가 R&D, 뭐 금융 이런 데에도 녹색 혁신 기반을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 안에서는 뭐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미세먼지 대응, 그다음에 자원을 이제 순환하는 거를 뭐 재활용을 포함해서 촉진한다든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금융, 저희는 그걸 이제 녹색 금융이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생각이고요. 자, 이제 이 안전망,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좀 강화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이제 커다란 변화가 생길 때마다 좀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약한 계층들은 훨씬 더 많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변화해 가야 되는 과정이지만, 이 과정에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안전망 강화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뭐 고용,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을 저희가 강화할 생각이고요. 첫 번째는, 그중에 첫 번째 사업으로는 전 국민 대상으로 고용 안전망을 구축을 할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술인이라든가 특수 형태 근로자들은 아직 뭐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확대를 해볼 생각이고, 또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함께,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잘 사는 어떤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를 해서 뭐 기초 생활을 보장한다든가, 상병수단이라고 그래서 이 몸이 아파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고용보험의 이제 사각지대, 그래서 그런 걸 좀 개선을 해서 생활이나 고용 안정을 도모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용 시장에 이제 신규 진입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뭐 교육이라든가 훈련 같은 거를 제공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또 산업의 안전, 그리고 근무 환경을 혁신해서 훨씬 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이제 이 사회망 강화 쪽에 뭐 두 번째 영역은 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프로젝트로는 디지털 또는 그린 인재를 저희가 양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한 190만 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일자리들은 물론 기존에 그 관련되는 산업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일자리 구조 조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로서 역할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적응을 위해서 직업 훈련 체계로 좀 개편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뭐 기업, 대학, 민간
그런데 혁신 기관들을 다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형 핵심 실무 인재들을 키워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로는 이제 농촌, 어촌, 그리고 취약계층의 이제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를 해보자. 이게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계속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이렇게 소외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농어촌이나 이런데 그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제 좀 더 구축을 하고요. 좀 도시하고는 좀 아무래도 좀 비교가 되죠.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센터라는 거를 전 국민 대상으로 한 6천 개 정도를 이제 전국에 만들어서 디지털 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뭐 이런 전반적인 분야 그 K 뉴딜에 대한 아까 디지털 뉴딜과 그다음에 그린 뉴딜, 그리고 이 세이프티넷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10대 대표 과제는 그 저희가 이런 각각의 사업들을 여러 개를 놓고서 뽑아봤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뽑아봤냐면요. 일단 뭐 리스트업부터 해볼게요. 10대 대표 사업으로 저희가 만들어 본 거는 뭐 디지털 뉴딜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 댐, 그다음에 AI 정부, 그다음에 스마트 메디컬 인프라를 만드는 일, 그리고 그린 뉴딜 쪽에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다음에 에코 프렌들리 퓨처 모빌리티라고 해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렇게 이제 뽑았고요. 요 가운데 있는 네 개는 디지털과 그린이 융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퓨전 태스크라고 했고,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이 공공의 세이프티 SOC를 이제 디지털화하는 거, 그리고 스마트 그린 뭐 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일들. 그래서 총 10개를 뽑아봤는데 이 10개는 그 선정 기준이 일단 첫째, 경제적인 활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떤 임팩이, 파급력이 큰 사업을 먼저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단기간의 그런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속 가능한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 이 디지털화 또는 그린화,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뽑아봤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각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밸런스가 맞게 밸런스드 발전을 할 수 있는 뭐 지역 경제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냐 아니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이 민간의 투자와 어떤 파급력, 확장성이 좀 더 큰, 정부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민간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들을, 그래서 이런 5가지 그 저희 선정 기준, 크라이테리온이라고 얘기하죠. 선정 기준으로 저희가 10개의 과제를 선정을 했고요. 혹시 이 자료는 그 뭐 책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공유가 되죠? 예, 그렇다. 예, 그러면은 그 시간상 지금 제가 앞에 바로 이 타이머가 있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바쁜데 한 1분 45초 이렇게 남았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10대 과제에 대해서는 그 좀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상세히 적었죠. 뭐 데이터 댐, 그러면은 뭐 이런 거를 그 데이터를 뭐 수집, 가공, 거래, 또 활용 기반을 뭐 강화해서 뭐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취지, 목표를 빨간색으로 썼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 데이터 댐 자체가 큰 사업입니다, 하나에.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사업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AI 거버먼트, 뭐 스마트 메디컬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혹시 그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제 이메일 어드레스를 공유를 해드려도 되니까 그쪽으로 따로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제목만 읽고 뭐 그린 스마트 스쿨,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이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가상의 디지털 세계로 현실의 세계랑 똑같은 거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겠죠. 뭐 퍼블릭 세이프티 SOC, 스마트 그린. 여기는 이 제목은 나중에 받으시면 고쳐주세요.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이제 하다가 리자가 빠진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린 에너지, 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시간 50분을 어떻게 채우나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하여튼 들으시는 분들이 힘들거나 지겹지 않으셨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Lee. We are very excited about the promises of the K-New Deal plan. Korea has always been a pace setter. And as such, we hope that 한국 other 같은 nations around the 경우에는요, world 전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딜 계획이 소개가 잘 되었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청중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의 컨퍼런스 이틀, 어제와 오늘의 그 이틀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 우리가 서로 어떻게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뉴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논의했습니다. 자, 이제는 폐회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테크노파크의 최수만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테크노파크 원장 최수만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셔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전 테크노파크는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서의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산업부와 대전광역시가 출연한 대전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주관기관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기관인 카이스트 GCC, 대전 지역사업평가단, 대덕 이노폴리스 벤처협회와 함께 대전 국가혁신 클러스터 반경 10km 내에 소재한 기업들과 기관들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산학연관, 최근에는 군, 병원까지 같이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글로벌 협력과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카이스트 GCC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수고로 준비하여 주신 컨퍼런스에 훌륭한 국내외 연사분들을 모실 수 있음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코비드-19 대응 시스템 및 ICT 융복합 기술 적용을 위한 글로벌 협력 모색이라는 주제로 양일간 매우 유익한 세션이 진행되었고, 저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3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며 폐회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코비드-19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유의 사태인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들은 친구들과의 만남, 또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회의, 학교에서의 등하교, 출퇴근 등의 당연한 일상을 잃어버려 왔습니다. 언제든 원하는 곳에서 크게 심호흡을 들이키는 것도 어렵게 되었고, 국내외 휴양지를 찾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안정적인 생활을 잃어가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생계의 위협을 노출되고 있습니다. 걱정은 쌓여만 가고 극도의 예민함과 각박함이 날로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줌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재택근무를 원활히 해내는가 하면 랜선 콘서트와 전시회 등을 AR, VR로 또 온라인 언택트로 하는 문화생활을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연초 코로나로 전 국가적인 몸살을 앓고 지구촌의 걱정 어린 이목이 주목되었지만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대한민국은 K방역, K메디컬, 그래서 전 세계로 수출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코비드-19의 혼란함 속에서도 ICT 융복합 기술의 저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GIS 기반의 확진자 동선, 또 선별진료소 정보 등을 모든 시민과 국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능동 감시자를 대상으로 한 AI 기반 음성봇 서비스도 있었고, AI를 활용해서 진단키트 개발을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엑스레이 판독,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플랫폼 등 ICT 융복합 기술은 코비드-19 대응에 있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질본의 발빠른 대처와 의료진의 헌시적인 대응, 또 ICT 융복합 기술의 발전이 서로 어우러져 K방역의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감에 있어서 이커머스와 배달앱, 온라인 결제 시장, ICT 기반의 오버투탑 OTT 서비스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뛰어난 ICT 융복합 기술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내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비드-19 이후로 사실은 기업들 간의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자국주의 또는 경제민족주의가 우선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조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게 됐습니다. 유례없는 글로벌 팬데믹의 장벽을 마주한 만큼 더욱 단단한 글로벌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겨내는 경험이 구축된다면 향후 어떠한 형태로 마주칠지 모르는 제2의 팬데믹 또는 지구촌의 그 기지를 발휘하여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는 시기였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이틀간 자리를 빛내주신 국내의 모든 연사분들과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멋진 행사를 준비해 주신 카이스트 GCC 최문기 센터장님과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틀간 랜선으로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귀중한 의견과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You can't connect the dot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이틀간 온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진 저희 모두의 대화와 도트들이 연결되어 코비드-19을 이겨낼 수 있는 내일의 힘과 미래를 기대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Ladies and gentlemen, please join me in welcoming Professor Han, the director of the GITTP at KAIST. 교수님을 모시도록 for his closing 하겠습니다. remarks. 카이스트 글로벌 IT 기술 대학원 프로그램의 한 교수님께서 폐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Your Excellencies, distinguished guests,
industry leaders and 내외기빈 scholars, 여러분, 그리고 학자 government 여러분, officials, 업계 alumni 관계자 and 여러분, students of ITTP, 그리고 정부 관계자 ladies and 여러분, gentlemen, 그리고 thank you very much for 참석자 participating in 여러분, Global Commercialization 네, Conference GCCW and 컨퍼런스 Workshop 2020. 워크숍에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This year's 다시 한번 theme 감사의 is 말씀을 sharing 드리겠습니다. COVID-19 네, response 올해의 systems and ICT 주제는 convergence 코비드19 technology 대응 for 시스템 및 global ICT cooperation. 융복합 적용을 위한 It 글로벌 has been a 협력 great honor for me 모색이라는 to be 제목을 able 우리가 to participate 다루었습니다. in this effort 네, to 이렇게 respond to the dramatic changes in the world 코비드19로 caused 인해서 by COVID-19. 발생한 극적인 We 변화에 have 따라 learned 우리가 and shared 대응 ideas 시스템을 어떻게 not 가져가야 only 할지 on overcoming 이런 this 관련 pandemic, 문제들에 대해서 but 서로 also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preparing 너무나 기뻤습니다. post-COVID-19 era 그리고 우리는 from the 현재의 industry, 당면한 상황뿐만 아니라 academia, research, 코로나 and government 이후의 상황까지도 같이 from 논의할 수 있는 various 기회를 가질 수가 countries 있었습니다. with global 네, aspects. 학계 그다음에 산학 First of all, 연이 다 especially 모여서 from the excellent 우리가 이런 keynote 논의를 할 수가 speakers, 있었습니다. we 그리고 could have 훌륭한 learned 기조 연설도 biohealth 있었습니다. strategies of 그리고 Korea 바이오 헬스 in 전략에 post-corona 대해서 era 우리가 또 and 들어볼 수 있는 K-New 귀중한 Deal 시간을 plan 가졌습니다. for the preparation 그리고 of K COVID-19 방역이라든지 era. 그리고 Secondly, 다양한 주제들에 we have 대해서 had 우리가 wonderful 다룬 시간이 presentations and 있었고요. discussion 그리고 sessions 발표와 on 그리고 COVID-19 패널 토론도 test 우리가 solutions 가졌습니다. and strategic changes of startups, investment, 네, and 스타트업이라든지 industrial 산업 및 environment. 투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Also, 우리가 we have 들여다보는 learned 시간을 ICT 가졌습니다. convergence 그와 동시에 technology 우리는 solutions for digital and green new 디지털 deal 그리고 그린 for 뉴딜을 위한 strengthening, ICT safety 융복합 network 기술을 facing 논의하는 시간도 post-COVID-19 가졌습니다. era from the industry.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Lastly, 우리가 we 어떤 could have 기술 shared 융복합 the 노력을 기울여야 experiences 되는지를 and 들여다보는 insights 시간을 가진 of our 것입니다. global 그리고 partners 우리는 글로벌 from all over the world 파트너로부터 on the future directions 인사이트가 of 높은 post-COVID-19 그런 era 소중한 고견도 for 들을 수가 designing 있었습니다. future collaboration 네, and 그리고 cooperation. 미래의 그런 공조와 협력이 Yes, 더욱더 as we 단단해지는 have 시간이 done 아니었나 today, 싶습니다. We need collaboration in this 네, pandemic 지금 period 팬데믹 facing 상황에서 post-COVID-19 공조와 era. 협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Especially 그리고 we need 코로나 global 이후의 상황에서도 collaboration. 그렇습니다. Without 협력이 this 아니라 global 단순한 협력이 collaboration, 아니라 we 바로 cannot 글로벌 협력이 overcome 필요한 this 것입니다. pandemic. 이 글로벌 협력이 Also, 없이는 우리는 we 이 need to, and we 팬데믹을 have to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create synergies 그리고 through our 우리는 forward 이러한 alliances 공동의 개발과 and 공동의 partnership 연대와 among 공동의 industry, 파트너십, academia, and 바로 government, as 산학, we have 연예, done 민관회 이런 this, 파트너십을 global 통해서 commercialization 글로벌 협력을 conference and workshop. 일궈내어야지 이 위기를 우리가 Then, 극복할 I 수 am 있을 sure 것입니다. that our GCC community 네, will 우리의 contribute to the GCC innovations 멤버들은 of our 계속해서 society 우리 and work 사회의 혁신에 for 기여할 overcoming 것임을 this 저는 pandemic. 확신하는 바입니다. This is why we are here today from all over the 오늘 world.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In the 가지고 long run, 전 through 세계적으로 our 많은 global 분들이 같이 network 참여해 and 주셨습니다. collaboration, 네, I 장기적으로 strongly believe 네트워킹과 that 그다음에 we need to 협력과 transform 공조를 our knowledge and 우리가 experiences 계속한다면 for our 우리의 children 지식과 and 그다음에 next 우리의 generation 경험을 all 살려서 over the world. 우리 아이들, 우리의 I 전 hope 후세대를 위해서 and I 분명히 am 전 sure 세계적으로 기여할 수 10 years 있을 later 여지가 크다고 생각을 and 합니다. 50 years later, 네, our 10년이 global 지나서 50년이 commercialization 지나서 conference and workshop GCCW will be 컨퍼런스와 leading 워크숍이 global innovation community 미래에도 beyond our 미래에서 world. 생각을 했을 때도 Again, 우리의 thank you 이런 for 차이를 being 넘어서서 here together 글로벌 and actively 협력을 participating in this wonderful 일구는데 workshop. 중요한 역할을 today. 했다라고 기억될 것이라고 Before 생각합니다. closing my words, 모든 I 관계자 would like 여러분들에게 to 다시 한번 appreciate 감사의 the 말씀을 people who have been 드리겠습니다. working behind 먼저 our scene to organize 보이지 않은 these 곳에서 wonderful conferences 이 훌륭한 from 컨퍼런스를 Global 준비해 Commercialization 주신 Center and Global ITT 글로벌 Program 기술 from 사업화 KAI. 센터 관계자 Please 여러분들, give them a big 그리고 round of applause. 네, 대전 테크노파크 등을 포함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일어나 주시면 네, I 박수를 hope to see you face to 쳐드리고 face 싶습니다. again next year.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다음번에 컨퍼런스 워크숍에서는 GCCW에서는 대면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나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